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0.73%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S&P 500도 0.76% 반등 나오면서 시장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일단 두 종목 모두 일단 한번 돌파가 됐던 200일선은 어느 정도 걸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지금 하방에 있는 나스닥 기준으로 50일선 지지는 지켜냈고, 자, 장중에 조금 깨지긴 했었지만 200일선 지지도 종가 기준으로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의 추세 속도 자체는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조정 막바지에서 과연 요 정배열 구간을 지켜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51선, 200일선 지지라인 그리고 요 추세 라인을 어쨌든 지켜낸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면 다시 이전처럼 자, 이러한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자, 지금 두 종목 모두 어쨌든 지수상으로는 자, 뭐 개파락이 나오거나 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년물이나 지금 10년물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반대 방향으로 확 올라가지는 못하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좀 장중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자, 그것은 바로 아직 채권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것이 하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가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장중에서 보시면 계속 이런 식으로 확확 치고 올라가면서 장중 변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가 조금 안정화되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확 꺾이는 모습까진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별 종목 중에서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제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어쨌든 이제 하락갭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하락갭을 띄우면서 하방이 나와서 추세 자체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하방으로 확 움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거를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자, 말씀드렸던 160선, 150선 라인까지 조정이 올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상승갭이 떴다는 얘기는 상승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고, 지금 하락갭이 떴다는 얘기는 강한 하락 에너지가 작용을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이 에너지를 멈추려고 한다면 오늘이든 어느 정도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와주지를 못한다면 당분간은 요 추세대로 조금 밀려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지지라인이 160선에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요 지지라인에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180, 190달러 정도기 때문에 한 160달러까지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뭐 한 15%에서 20%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단순히 손절을 쳐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물을 탄다 하시더라도 아, 어느 정도 하방이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180 이런 데서 있는 돈 다 넣으시느니 조금 더 들고 지켜보실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응하는 데 더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조금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가 주목받을 때는 테슬라에 돈이 많이 몰린다고 했는데, 지금 지수 자체가 어제 뭐 조금 반등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장중의 변동성이 좀 크기도 했고 밑으로 많이 빠졌다가 막판에 이제 올라온 상황이어서 그러한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즉 추세 상승이 아닌 어떤 일간 상승의 모습만을 보이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악재 같은 게 조금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응을 해야겠죠. 여전히 뭐 높은 위치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뭐 탈출할 기회는 많이 줬다. 혹은 뭐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200일선 저항 하단에서 어쨌든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조정은 거쳐가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라서 뭐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겠다. 그리고 매수를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저점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채권 가격 같은 경우가 조금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보시듯이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제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듯이 안 나오고 있어요. 즉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 국면, 전체적인 지수의 조정 국면은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것이 언제 조금 강한 반등을 만들면서 추세로서 기능을 하느냐. 즉 보통은 추세가 하나 잡히면 그 다음에 횡보가 조금 이어지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추세가 잡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전의 상승 추세가 끝나고 어느 정도 지금 하방 조정 추세가 막바지에 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들을 조금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채권 수익률이나 가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시간차를 조금 두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다시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자, 실제 지금 뭐 석유 가격 역시도 뭐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지금 물가 악재가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극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 작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PC가 컨센보다 그렇게 뭐 0.34%포인트 낮게 나왔다고 한다면 주식이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겠죠. 그런데 지금 나스닥 보시듯이 그렇게 크게 곤두박질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승폭의 절반 정도에서 마무리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배열이 잡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씩 이제는 투자의 기회가 올 연말쯤이든 어느 정도 올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언제 사고 언제 팔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어떻게 매수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는 사실상 남들보다 어떠한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조정 국면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횡보가 이어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위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서는 여전히 비중을 어느 정도는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자, 나머지를 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은 그러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즉 무조건 100% 포지셔닝을 통해서 뭐 숏과 아니면 정배열 뭐 3배 레버리지 이런 걸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상당히 지금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FNGU 같은 거 이제 엄청나게 빠지기도 했고 반대로 FNGD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뭐 8%까지 갔다가 또 2%로 마무리하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이러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너무 극단적으로 양쪽 포지션을 추종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실 거라면 두 포지션을 모두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절반씩 가져가면서 자, 한쪽 추세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그쪽이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반대 포지션을 하나만 남겨서 수익을 보는 뭐 이런 식의 포지셔닝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거를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양쪽을 둘 다 이득을 보게 청산을 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어떠한 한 포지션, 다만 숏은 이제 지금 실제로 숏이 되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전 같으면 숏이 롱이었고 롱이 숏이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자, 2022년 같은 경우는 하방 포지션이 롱 포지션보다 더 길었어요. 그래서 빠지는 게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됐고 상승은 짧고 빠지는 게 길고 상승은 짧고 빠지는 게 길었다면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하방 만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이 길고 하방이 짧아지는 이러한 지금 숏 패턴이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하시던 것처럼 숏을 너무 길게 가져가게 된다면 사실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는 숏의 주기 자체, 즉 조정의 진폭 자체가 상당히 짧아졌구나 라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투자 방식을 정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단순한 투자로는 사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바꿔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뭐 이러한 기술적 지표들이 쓸모가 있어 보인다고 하시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어쨌든 반대 포지션으로 청산시키기 위해서 시장은 항상 노력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매일 우리가 낚이고 당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이제 접근하기는 또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어느 정도 정별이 잡혔기 때문에 자, 이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줍줍 혹은 모아간다, 장기간 투자한다 라는 어떠한 원칙이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이럴 때는 그런 걸 잘 하시다가 꼭 이런 정별구간이 잡히기 시작하면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지금부터가 관심을 가지실 시기다. 요렇게 조언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만간 그러한 얘기 한번 좀 시간 날 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자, 일단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조정의 막바지가 보여지고 있고 횡보하는 흐름으로 일간 변동성이 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